1부는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 대표적인 똑순이를 모셨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미 이사 자리해 주셨네요. 똑똑똑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시거나 평소에 부동산 고민 안고 계셨던 분들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077-6358번 통해서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이사님과 부동산 뉴스부터 같이 읽어보고 출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뉴스가 정말 많이 쏟아지는 것 같고 저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뭐 수천 개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사님이 픽한 뉴스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정말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뉴스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좀 요약해서 조금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국감이 이제 두 번째 로 이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국감 부동산 정책 관전 3대 포인트가 있겠죠. 바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그리고 3기 신도시 그리고 이제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언제 시행이 되느냐, 어디에 시행이 되느냐를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서울 전역보다는 이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상구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바로 이제 핀셋 지역에 지정을 할 것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분상제 발표 이후 오히려 이제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더욱더 상승하는 모습을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강남 같은 준공이 된 지 한 5년 된 아파트의 경우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분양가가 이제 시세보다 한 20에서 30% 저렴하게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로또다, 뭐 바로 이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제 분양 아파트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청약 열기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또 이런 비판을 의식하는 일각에서 비판을 좀 의식하는 또 하나의 규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보면 후속 조치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 기사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수도권 주택 2, 3년 이제 거주 의무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면요, 이제 분양가가 매매가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3년의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80에서 100% 미만인 것을 이제 분양을 받게 되면 2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추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공공택지는 최대 5년 동안 계속 살아야지만 실거주를 해야지만 재값을 받고 팔 수 있다라는 기사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거주 의무 기간은 이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 아파트에서만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발의가 되게 된다면 뭐 재건축이나 재아파트, 이제 민영 아파트에서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거주 의무 기간 내에 집을 팔려고 한다면 LH와 같은 이제 공기업에 매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을 하겠지만 매각 금액이 이제 분양가에 납부한 이제 분양가에다가 1년치 정기예금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매각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바로 이제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바로 뭐 해외 체류라든지 근무, 생업, 취업,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거주해야 되는 경우에는 실거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실태 조사를 나왔는데 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하나의 페널티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가 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이러한 전매 제한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또 거주 기간까지 두는 것은 너무나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이제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3년에서 8년 동안 전매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법을 더 강화해서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것도 이제 진행이 중에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규정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전세 시장은 또 오히려 더 불안해질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전세 공급이 끊겨서 이제 수급 불균형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수분양자들은 이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이제 돈이 융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오히려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행사가 되는 이제 국감의 뉴스를 잘 살펴보시고 투자 계획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님과 부동산 뉴스 함께 읽어봤고요. 지금부터는 투자처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이고요. 영등포 시장역 도보 4분 이내에서 투룸 오피스텔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세입니다. 매매 금액 2억 7,300에서 2억 9,300만 원 잡혀 있고요. 예상 실투자금 소개해드립니다. 전세 시에 2,300에서 3,300만 원, 월세 시엔 대출 1억 3천만 원 예상할 때 실투자금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소리 나는 이사님이 주목하는 지역이라면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가 보죠. 이사님, 일단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투룸 오피스텔을 발굴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영등포구 중에서도 영등포동이면 뭐 대장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이 지역의 입지와 호재는 정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뤄져 있을 정도로 그만큼 뛰어난 입지와 다양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우선적으로 영등포는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강남 그리고 마포 이어서 세 번째로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제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영등포 지역에서도 좀 집중해서 보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 시장역을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 시장에서 한 도보 5분 거리에 한 역세권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까지 과연 도보로도 출퇴근이 가능한지 그런 입지적인 포인트를 좀 잘 보시고 매물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영등포는 정말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순환권의 대표적인 뭐 타임스퀘어라든지 뭐 백화점, 마트, CGV 정말 원스톱으로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이제 주요 노선이 이제 5호선 라인이죠. 이제 직장인 노선이 5호선을 통해서 직주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 지역은요 주요 업무 지역인 가장 대표적인 여의도라든지 마곡, 공덕, 광화문, 용산 국제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서 계속해서 임차 수요들이 몰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개발 호재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는 3도심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3도심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가장 가격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영등포 시장역 앞에 있는 대림 아크로타워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미분양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세 대비 2배 이상은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영등포 지역은 이제 다양한 재개발 도심 재생 사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의도에 굉장히 많은 업무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의도에는 집들이 없습니다. 오래된 재건축도 아파트들밖에 없는데요. 많은 여의도의 업무 시설이 늘어나고 그 신흥 주거지를 영등포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의도 복합 쇼핑 문화 시설인 파크원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내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업무 시설이 무려 63빌딩에 4.5배 되는 업무 시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 백화점과 그리고 백화점까지 들어서면서 더욱더 많은 인구 유입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MBC 방송국 부지에 초고층 복합 건물도 들어서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겠습니다. 여의도에는 계속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리고 영등포는 신흥 주거지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가 계속해서 발전할수록 즉각 반영되는 곳이
곳이 바로 영등포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이제 업무 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 호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의도에서 영등포까지 진입하는 길이 굉장히 복잡한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지중화 사업과 그리고 지하 사업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재물뽑길 사업과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재물뽑길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월 IC부터 이제 국회의사당까지 총 7.6km 되는 구간을 교통은 지하로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위 유후 부지에는 상업시설이라든지 공원들을 만들면서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것이다라는 개발 계획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는 이제 영등포구에서 그리고 금천 IC까지 이어지는 간선도로를 만들겠다라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교통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 개통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착공식이 끝나고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여의도, 안산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지금 예상 소요 시간은 원래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신안산선으로 인해서 30분대로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단계는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이제 2단계는 서울역과 그리고 이제 공덕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웬만한 업무 지구의 임차 수요는 모두 영등포로 몰릴 수밖에 없는 다양한 교통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물을 찾아볼 텐데요. 이사님, 영등포가 워낙 직주 근접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이미 지어져 있는 오피스텔들 많을 것 같은데 좀 차별화된 곳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영등포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호재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은 저는 영등포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 중에서도 가장 노후화가 된 곳이 바로 이제 영등포 시장 인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한 4분 이내의 역세권 오피스텔을 찾고 그리고 여의도까지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의 정비 구역들,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 인근에 세워지는 이런 오피스텔을 좀 찾아보신다면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 1, 2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소형 오피스텔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투룸 오피스텔 수요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라든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옵션 같은 것들이 풀 옵션으로 잘 채워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이제 벌써 새로 나오는 영등포 시장역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3억 중반대까지 나왔습니다. 조금은 좀 저렴한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격이 2억 7,300만 원부터 2억 9,300만 원까지 나와 있는 시세보다 저렴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예상 금액이 전세 예상 금액이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영등포에서는 지금 굉장히 소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00에서 3,300만 원으로 영등포 시장 인근에 있는 투룸 역세권의 오피스텔에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화면 위로 먼저 가보시죠. 광진구 자양동이고요. 건대입구역 도보 7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세 매매 금액 2억 9,500에서 3억 1천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금 함께 보시죠. 전세 시엔 2천에서 3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 1억 4천만 원 예상할 때 실투자금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젊은 상권의 중심인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이사님과 투룸 다세대 주택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건대입구역 주변 하면은 밤낮 할 거 없이 항상 밝은 동네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유동 인구를 형성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많은 인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상권이 확대돼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미 상권이 형성이 되고 이런 변화한 서울의 웬만한 역세권은 이제 소액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역시나 이제 광진구 자양동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지역 와보시면요, 노후화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급은 적기 때문에 실거주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건대 입구역에서 한 도보 7분 이내, 그리고 이제 구역에서도 한 도보 7분 이내에 위치한 주택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2호선과 7호선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노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교통이 정말 편리합니다.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데요. 지하철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건대 입구에서 7호선을 이용하면 두 정거장만 가면 청담역이고요. 그리고 2호선 라인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바로 잠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대 입구역 하면은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5대 상권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요. 자양동, 구익동 상권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주변의 임차 가격 상승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업 용지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2030년이 되면 2030년이 되면 상업 용지 비율이 가장 많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발이 더뎠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광진구의 수건 사업이라고 불렸던 세 가지의 큰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의료 행정타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호재라고 하면 이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자양 1구역 같은 경우가 가장 개발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구역에서 3번 출구 앞에서 나오면은 옛 법원들이 나오는데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도에 이제 문정동으로 모두 이전을 했는데요. 이제는 모두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고 이제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겠는데요. 첨단 업무 복합 단지가 늘어섭니다. 광주구에 통합 청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앞으로 업무 시설, 광주구의 통합 청사, 호텔, 아파트 등이 서면서 굉장히 지역의 가치가 크게 변화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은 지 굉장히 오래됐고 교통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제는 한진중공업과 신세계가 손잡았습니다.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는데요. 지하 5층부터 32층 규모의 터미널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라든지 숙박시설, 업무시설들이 생겨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동 일대에도 종합의료 복합단지가 이제는 올해 말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형 병원이 하나만 들어서도 그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자양동에 위치한 다양한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자양동의 주택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건물은 어떤 방식으로 찾아봐야겠습니까? 네, 이제 자양동에서도 매물을 수출을 하고 싶어도 공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좀 투자를 좀 해보시려면은 먼저 가장 많은 편의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생활 인프라가 잘 밀집이 되어 있는 건대 입구역과 가까운지, 그리고 가장 많은 호재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이제 구의역 쪽 인근의 주택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 인근의 주택을 좀 살펴보시면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투룸 1, 2인 가구 역시나 여기다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부 옵션 같은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는 필요성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이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렴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서 소액 갭 투자가 하실 수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2억 9,500부터 3억 1,0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세를 활용을 해보시게 된다면요. 실제로 2천에서 3천만 원까지 투자가 됩니다. 이제 2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장 활동을 해보니까 이미 전세가 맞춰진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양동에서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을 활용을 하시게 된다면 보증금 2천에서 3천에서 월 80에서 9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 자양동의 신축 투룸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쉽지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미희 이사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